안녕하세요, 매너와사비입니다. 현재 최고 인기 명작 만화 귀멸의 칼날을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 채널 구독자분들의 연령대가 약간 높아서 이 작품을 안 보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귀멸의 칼날은 만화책으로보다 애니메이션으로 먼저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이 작품을 만화책으로 전권을 소장하고 있지만 애니로 볼 때 훨씬 와닿는 게 많았습니다. 심지어 작가님도 애니 제작사에게 감사를 표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귀멸의 칼날 애니는 현재 최고의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애니로 먼저 보시고 후에 만화책으로 대사 하나하나를 다시 유념하여 보시면 더욱 재밌게 작품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귀멸의 칼날 첫 시간으로 제가 작품에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먼저 리뷰를 하겠습니다. 바로 불꽃 상남자 귀살대 염주 렌고쿠 쿄주로입니다. 명작 만화에서 불꽃에 관련된 캐릭터가 많이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그런 캐릭들은 여러 형태의 눈물을 불러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슬램덩크 불꽃남자 정대만입니다. 작품 최고 인기 캐릭이었죠. 포기할 줄 모르는 근성의 캐릭으로 벅찬 감동의 눈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원피스의 커다란 불꽃 에이스가 있네요. 아카이누한테 죽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발 거짓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결국 큰 슬픔의 눈물로 다가왔죠. 마지막으로 밴드 위로 눈썹이 붙어있는 이 세계에서 온 불꽃슛 외계인 통키가 있네요. 통키 아빠에게 절망과 분노의 눈물을 가져다 주었죠. 아빠는 검은 머리, 엄마는 갈색 머리인데 통키는 붉은 머리로 태어났습니다. 결국 통키 아빠는 옆집에 살고 있던 샹크스를 강하게 의심하며 집을 나가버리곤 피구 경기 중에 금을 밟아 안타깝게 사망합니다. 오늘 소개할 렌고쿠 쿄주로는 정대만이 보여줬던 감동의 눈물과 정말 안타깝게도 원피스 에이스 때의 슬픔의 눈물까지 가져다 줍니다. 아직 미완성인 주인공의 앞에서 화려하게 피어오르고 결국엔 차마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 못할 큰 슬픔까지 불러오게 됩니다. 귀멸의 칼날은 아주 클래식한 소년 만화입니다. 보다 보면 그동안 재미있게 봤던 명작 만화들이 많이 떠올라요. 그런 이유로 특별하고 개성이 넘치는 전개 과정은 안 보이지만 아주 정석대로 주인공의 성장을 그려나가고 있고 아직까지 별다른 설정 붕괴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캐릭터 능력치 벨붕도 없는 명작입니다. 이런 작품에서 렌고쿠 쿄주로의 역할은 드래곤볼의 피콜로나 헌터헌터의 카이토, 킹덤의 왕디처럼 자신의 희생을 통해 주인공을 각성시킵니다. 전형적인 성장 스토리에 어울리는 스승의 역할이죠. 잠시 쑥스러운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취미로 틈틈이 웹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저 같은 초보 망나니도 어떤 주요 캐릭을 설정할 때 몇 번이고 고심합니다. 하물며 세계 최정상급 작품을 만드는 작가와 그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캐릭이 인기가 있을 것이라는 건 당연히 알 테고요. 그런 인기 캐릭을 주인공과 매치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많은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귀살대의 주들 중에 렌고쿠 쿄주로가 선택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주인공 탄지로의 최종 테크죠. 작가님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액션물 작품의 시놉시스를 설정할 때 그 순서는 주인공, 그 다음 최종 보스, 그 다음 주인공이 최종 보스를 어떻게 격파하느냐입니다. 다시 말해 주인공의 필살기가 중요하죠. 귀멸의 칼날 주인공 탄지로는 해의 호흡을 계승할 수 있게 설정됩니다. 끝판왕 무잔을 쓰러뜨릴 때도 관련 기술로 끝내겠죠. 그에 따라 비록 그 하급의 계류이지만 불과 관련된 인물을 만나서 배워야겠죠. 가문 대대로 화염과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렌고쿠 가문, 그 중에서 장남 쿄주로와의 인연은 필수겠죠. 이건 당연히 아시는 내용일 테고요. 두 번째는 주인공과 비슷한 부분이 있되 주인공에게 빠져있는 것을 보충해줄 수 있는 캐릭이어야 합니다. 이 만화는 선한 캐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최근 작품답지 않게 주인공부터도 아주 착해요. 정말 클래식합니다. 게다가 귀살대 최강 서열인 주 계급들도 모두 선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런 집단에는 나쁜 마음을 먹고 배신하는 또라이들이 한 명쯤은 있기 마련인데 이 작품에서 그런 캐릭은 없고 모두 자신을 희생하며 싸우죠. 주들 모두 바른 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쿄주로가 선택된 이유는 자라온 환경이 탄지로와 비슷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부모님 밑에서 가르침을 받으며 밝게 자랐고 어머니를 일찍 여인 부분과 동생을 아낀다는 점이 공통적인 부분이죠. 무한 열차에 탑승해서 둘은 머리를 맞대고 잠에 빠집니다. 그리곤 꿈에서 가족을 만나죠.
그런데 쿄주로에겐 있고 탄지로에겐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단호함입니다. 경험이 적은 탄지로에겐 결여되어 있는 빠른 판단에 의한 결정들이죠. 작품 초반에 토미오카 기우는 탄지로를 우로코다키 사콘지에게 맡겼습니다. 그때 탄지로는 어떤 학급 혈기를 베는데 많이 망설였죠. 그런 부분을 우로코다키도 많이 우려했습니다. 바른 심성의 소유자였지만 배려심이 너무 넘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에 반해 렌고쿠 쿄주로는 귀살대 본부에서 네즈코와 함께 잡혀온 탄지로를 보자마자 즉결 처형한다고 했죠. 둘 다 반듯하게 커왔지만 쿄주로는 적으로 느낀 상대에게는 일말의 자비도 베풀지 않는다는 귀살대 최고 계급으로서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무한열차에 탑승했을 때 혈기들이 나타나자 8량이나 되는 긴 열차에서 혼자 5량을 맡으며 전장을 휘젓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탄지로 일행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승객 전원을 무사히 구출해내죠. 강력한 적을 눈앞에 두고 조금의 망설임은 결국 큰 피해로 이어지는데요. 헌터헌터에서 처음 카이토 일행이 네페르피트를 맞닥뜨렸을 때 고는 잘못된 판단으로 더욱 상황을 악화시킬 뻔합니다. 이때 키르아의 빠르고 과감한 결정으로 둘은 살아남게 되죠. 그런 부분에 있어 위기 상황에서도 올바른 리더십과 빠른 상황 대처 능력을 쿄주로는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주인공과 독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렌고쿠 쿄주로는 올바른 성품을 지녔던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쿄주로에게 약한 사람을 돕는 일은 강하게 태어난 사람의 책무라고 하며 아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죠. 그런 어머니에게 받은 훌륭한 가르침은 무한열차 편에서 탄지로 일행에게 전달됩니다. 특히 조금은 단순 무식에 가까웠던 이노스케조차 쿄주로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정신적으로 많이 성숙해지죠. 최근에 영화나 만화를 보면 억지로 반전을 끼워 넣는 무리수들이 보입니다. 그에 따라 착한 인물로 알았는데 나중에 뒤통수를 때리는 놈들도 많이 나오죠. 귀멸의 칼날을 보면 그런 무리함이 없이도 몰입감 있게 깔끔하게 전개가 흘러갑니다. 바른 인품의 강자들이 악당으로부터 선량한 사람들을 지켜낸다는 어쩌면 진부할 수도 있는 스토리이지만 언제나 환영받는 이야기를 그려나가고 있어 편하게 보고 있습니다. 쿄주로는 무한열차 편에서 아주 강한 적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악당에게 실력을 인정받아 나쁜 유혹의 제안을 받지만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거절합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오로지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혼신을 다해 싸웁니다. 그리고 열차에 탑승했던 모든 사람들을 구하죠. 하지만 결국 그에 따른 희생이 함께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쿄주로는 탄지로에게 많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의 입에서 감동적인 명대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밝은 표정으로 퇴장합니다. 압도적인 무력을 지녔고 가족을 사랑했으며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던 훌륭한 인품까지 귀멸의 칼날 최고의 상남자 귀살대 염주 렌고쿠 쿄주로였습니다. 귀멸의 칼날 극장판 무한열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기대하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과연 쿄주로의 활약을 어떻게 연출했을지 고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도 재미있는 귀멸의 칼날 내용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뵐 테니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매너와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